오늘 강의는 지금 죄송한데 녹화를 먼저 누르고 시작하도록 다시 하겠습니다. Recording in progress. 네, 지금부터 녹화를 할 건데요. 오늘 또 두 번째로 지난 겨울에 이어서 레이텍 강의를 권현우 선생님께서 또 해주실 예정인데요. 지난번에 레이텍에 대해서 이제 주로 해주셨다면은 이제 레이텍을 컴파일하는 그런 포맷 중 하나인 오늘은 릭스에 대해서 이제 강연을 해주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또 좋은 강연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초청해주신 서인석 교수님께 감사드리고 참석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합니다. 제가 서울대 저번에 한 1월 말에서 2월쯤에 그 강의를 찍어놓은 게 있었는데요. 그 전반적으로 레이텍 자체를 어떻게 다루는지에 대해서 소개해드리는 강의였습니다. 이번에는 그 레이텍을 조금 더 편리하게 쓸 수 있는 릭에 대해서 좀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구성을 이렇게 크게 3개로 나누고 그 다음에 주로 실습 시간을 좀 실습 예제들을 한 번씩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천천히 하겠습니다. 실습할 때 좀 천천히 하겠습니다. 자, 태그 쓸 때 도대체 무엇이 불편한가? 첫 번째, 커맨드를 외우는 게 어렵다. 이거는 사실은 이건 극복을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건 사실 어쩔 수 없고, 프로그래밍 언어 개념이 어렵다.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지만 이것도 어쩔 수 없는 부분입니다. 네, 어쩔 수 없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뭐냐면 이게 저는 레이텍을 쓸 때 가장 불편한 거라고 생각하는데 글을 쓸 때 내가 무엇을 쓰고 있는지 바로 안 보인다는 겁니다. 이게 레이텍을 오래 쓰신 분들은 이게 도대체 뭐가 문제냐라는 반응을 보이시는 분들이 있지만 사실은 이게 논문 수정을 할 때 큰 장애물이라고 생각해요. 저는요. 예를 들어서 이게 무슨 뜻이냐. 우리가 이 기호를 쓸 때 달러 인테그랄 그 다음에 언더스코어 A, B, fx, dx라고 치면 이 접분기호 인테그랄 A, B, fx, dx가 나온다는 거 태그를 많이 쓰신 분들은 바로 보여요. 그렇지만 보인다라는 것이 이게 무슨 의미냐면 우리가 이걸 보면서 상상을 해서 이렇게 나오겠다라고 상상을 하는 거지 이걸 치는 순간에 이게 바로 보이는 건 아니죠. 그런 면에서 글을 쓰고 있을 때 내가 무엇을 쓰고 있는지 바로 안 보인다는 게 제가 말하고자 하는 포인트예요. 그럼 이거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 아니냐? 그건 아니고요. 해결할 수 있는 방법들은 많은데 결국에는 에디터나 아니면 그 컴파일하는 도구를 바꾸는 겁니다. 그 중에서 온라인에선 최근에는 그 카텍이라는 솔루션을 많이 쓰는데요. 카텍이라는 솔루션을 좀 소개를 하면 The fastest math typing library for web. 그러니까 예전에 홈페이지들을 보면 그 수학 관련된 홈페이지들을 보면 매스잭스라고 하는 솔루션을 바탕으로 그 홈페이지들이 만들어졌었습니다. 그렇지만 현재는 그 매스 스탁 익스체인지, 매스 오버플로우를 시작해가지고 많은 솔루션에서 카텍을 더 선호하고 지금은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카텍의 그 파워풀함을 보여드리면 여기다가 제가 그냥 fx summation k1 to infinity an xn이라고 쳤어요. 전 지금 방금 쳤습니다. 바로 쳤어요. 바로 쳤음에도 어떤 컴파일 시간이 없이 바로 조판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거를 임플리멘트한 여러가지 시스템을 사용하는 것도 방법인데요. 그래서 그거를 바탕으로 만들어진 걸로 저는 추정하고 있는 게 그 레이텍 워크샵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건 비주얼 스튜디오에 내장되어 있는 솔루션인데요. 또는 이거를 바탕으로 마크다운 플러스 매스라는 그 패키지가 있습니다. 그걸 이용해서 작성하는 방법도 있는데 이것의 장단점을 좀 이따 좀 소개를 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오늘 본격적인 주제인 릭에 대해서 좀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장단점이 있는지 좀 보여드릴게요. 자, 우선은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라는 에디터가 있습니다. 이거는 프로그래밍 하시는 분들이 최근에 많이 쓰는 에디터 중 하나인데요. 그 중에서도 레이텍도 지원합니다. 레이텍 워크샵에는 여러 가지 기능들이 있는데 매스 프리뷰, 사이트 프리뷰, 그 다음에 픽처 프리뷰, 그 다음에 스니펫들, 특히 이 스니펫들이 상당히 유용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자,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를 한번 열어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제가 이제 BFR이라고 치고 엔터를 눌러주면 begin 프레임, end 프레임이 자동으로 나오는 걸 볼 수 있어요. 또다시 따르게 한번 해볼까요? BAL이라고 치면 begin align, end align 나옵니다. 또 BASL 죄송합니다. BSAL이라고 치면 begin align star, end align star가 자동으로 나옵니다. 이런 걸 스니펫이라고 하는데요. 이런 단축어들이 상당히 많이 지원됩니다. 그래서 소위 말하는 각종 이제 반복 작업을 좀 줄일 수 있는 괜찮은 솔루션을 가지고 있어요. 이 레이텍 워크샵이. 그 다음에 이제 매스 프리뷰라는 건 뭐냐면, 내가 만약에 이렇게 퍼스널 커맨드를 다 입력을 해놓으면요, 예를 들어서 뭐 여기 놈 2, BERT 1, 제가 BERT 2 뭐 이렇게 작성을 한 다음에 하고 놈 XA라고 치면, 그러면 컴파일을 해보면 어떻게 나오냐면 이렇게 코드가 나옵니다. 이렇게 코드가 나와요. 근데 컴파일을 하기 전에 내가 여기다가 갖다 대면 이렇게 여기 위에 그 네모난 칸에 똑같이 조판되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자, 이 기능이 바로 매스 프리뷰입니다. 그러니까 그 수식 기호가 어떻게 나올지를 미리 보여줘요. 이런 기능이 다 지원됩니다. 퍼스널 커맨드도 지금 다 되는 거 확인할 수 있어요. 네, 온라인도 다 지원됩니다. 이렇게 뭐 A, B 이렇게 A 인테그랄 A, B, F, G 이렇게 작성을 하면, 지금 이거 에러 뜬 건 제가 패키지는 안 불러와서 그렇죠. 이렇게 인테그랄 A, B 이렇게 작성하면 여기 가운데에 수식이 이렇게 나오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여기다가 제가 또 다시 begin align에 갖다 대면 이렇게 위에 네모칸으로 수식이 프리뷰로 나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런 면에서 내가 작성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바로 볼 수 있게 도와주는 게 이 에디터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사람들이 많이 쓰는 믹텍이나 아니면 텍샵보다는 어떤 의미론 좀 편리한 기능을 가지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어요. 그래서 스니펫들을 이용해서 다양한 그 반복 작업을 좀 줄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 에디터는요. 그렇지만 이게 만능이냐 또 그런 건 아니고요. 적어도 매스 프리뷰의 관점에서 한계를 좀 말씀을 드린다면, 아까 확인했듯이 제가 이 작성을 한 다음에 이 마우스를 가지고 그 수식에다 갖다 대야만 결과물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다시 여기서 보여드리면, 이렇게 제가 수식을 작성하는 순간 바로 보이는 게 아니라 이 마우스 커서를 여기 수식 쪽에 갖다 대야만 결과물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바로 보이는 건 아니죠. 그 다음에 뭐 이거는 약간 어쩔 수 없는 한계이긴 한데, 이 프리뷰가 지원하는 패키지에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AMS 매스나 AMS 심볼을 넘어간 패키지를 사용할 경우에는 이 수식 출력에 좀 제한적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BBM이라는 패키지가 있는데, 그 BBM 패키지에서 제가 매스 BBM 명령어를 입력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코드는 읽어내지는 못해요. 왜냐하면 매스 BBM을 읽을 줄을 모르거든요, 이 레이텍 워크샵이. 그리고 가끔 가다가 저 같은 경우는 명령어를 쓸 때 if문을 좀 쓸 때가 종종 있는데, 간단한 명령문은 아까 확인했듯이 간단한 명령어로 작성된 문서에서는 이 조건문을 간단한 명령어로 만들어진 거는 조판이 잘 되는 걸 확인했어요. 예를 들어서 지금 보시면 여기 new command bold b mass bf b라고 되어 있는 거, 네, 요걸 보시면
네. 아, 지금 잠깐 녹화 잘 되고 있는지. 아, 네. 죄송합니다. 네. 매스 여기 볼드 B라고 돼 있는 것을 보시면 이게 매스 BF B라고 제가 정의를 했거든요. 그럼 여기서 코드를 봤을 때 볼드 B라고 작성해서 저장시키고 여기를 코드를 보시면 매스 볼드 페이스 B가 잘 나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반면에 만약에 제가 어떤 기호가 있냐면 그 A approximate LE라고 해서 제가 해석하기 위해서 좀 쓰는 기호가 있는데 이걸 부르는 패키지가 와지심이라는 패키지가 있습니다. 네, 와지심이라는 패키지가 있는데 이거 기호가 어떻게 나오냐면 이 물결표 부등호가 나와요. 근데 이거를 여기다 갖다 대면 이 조판이 안 되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 appr이라는 명령어가 어떤 식으로 출력되는지 여기 데이터베이스에 없고 이거를 조판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어떤 의미로는 그 패키지를 넘어가는 경우는 수식 출력이 제한적이고요. 그 명령어가 만약에 if문으로 복잡하게 좀 정의되어 있는 경우라도 조판할 수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이제 비슷한 또 다른 솔루션 중에 하나가 마크다운을 이용한 방법도 있는데요. 마크다운을 이용하면 좀 문서를 좀 약간 편리하게 좀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 마크다운의 예시를 좀 보여드리면 여기서 마크다운을 제가 입력해 보겠습니다. 마크다운이라는 것은 일종의 어떤 문서 나무위키 편집할 때 쓰는 언어가 마크다운인데요. 그 섹션 구분을 간단한 구분자로 주고 그다음에 본문을 어떻게 쓸지, 본문의 뭐 볼드페이스를 어떻게 할지, 그다음에 이탈릭체를 어떻게 할지 간단한 기호를 바탕으로 문서를 만드는 언어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 대표적인 마크다운 언어는 이런 식으로 문서를 작성할 수 있는데요. 서문 서로 이렇게. 그러면 여기 결과문으로 이렇게 그 위계를 갖춘 문서를 만들 수가 있어요. 자, 수식도 잘 작동하는데요. 이렇게 수식도 이렇게 바로 조판이 되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네. 이렇게 수식도 잘 작동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문서를 작성하면 좀 처음에는 좀 편해 보일 수도 있는데 이게 또 한계가 좀 있어요. 그 사용자 커맨드를 만드는 데도 한계가 있고요. 레이텍 문서로 또 변환해야 되는 작업도 있고 약간은 그 수학자들한테 수학 문서만 작성하는 사람들한테는 좀 적절한 언어는 아닙니다. 보통은 이런 타입의 언어는 홈페이지 같은 거 만들 때 좀 유용해요. 그래서 이거를 가지고 논문을 쓰기에는 상당히 제 생각에는 좀 한계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즉석으로 내가 입력을 해서 결과물을 볼 수 있는 솔루션들은 꽤 있는데, 그러니까 그냥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 정도만 설치했을 때는 이 정도 솔루션이 있는데 이걸로는 약간의 근원적인 욕구를 충족하기는 어렵다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근원적인 욕구라는 건 뭐냐면 내가 한글 HWP나 아니면 MS 워드에서 쳤던 것처럼 결과물을 바로 입력했을 때 바로 결과물을 보고 싶은데 현재 레이텍의 기본적인 소프트웨어는 모두 컴파일을 해야만 결과물을 볼 수 있다는 거. 그런 약간 테크니컬한 한계가 있습니다. 이제 릭이라는 것은 그런 부분을 좀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욕구를 좀 충족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인데요. 릭이라고 있습니다. 릭이라는 프로그램은 그 어떤 철학을 바탕으로 하고 있냐면 위지윈이라는 철학을 가지고 있는 그 프로그램인데요. What you see is what you mean. 네가 쓰는 것이 네가 말하는 네가 의미하는 바다. 위지윈 기반의 대부분의 워드 프로세서랑은 약간 살짝 달라요. 여기 보시면 마지막 문자가 get이 아니라 mean이죠. 이게 살짝의 의미 차이가 있는데요. 곧 이따 왜 그런 차이가 발생하는지 알 수 있을 겁니다.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릭이 좋은 거는, 이 수학자들한테 릭이 좋은 거는 레이텍과 정말 잘 호환이 되는 GUI 문서 편집기입니다. 그러니까 그래픽 유저 인터페이스, 그 결과물을 내가 어떤 내용을 입력을 하면 바로 그 결과물이 어떻게 나올지를 예측할 수가 있어요. 바로. 거의 바로. 그래서 직관적으로 레이텍 문서를 작성할 수 있고요. 제가 더 좋아하는 포인트는 단축키를 이용해서 효율적으로 문서를 빠르게 작성할 수 있다는 겁니다. 제가 오늘 얘기하고자 하는 거는 릭을 이용하면 모든 논문을 쓸 수 있다 이런 얘기 하려고 하는 이런 얘기는 그건 저는 거짓말이고요. 그럴 수도 없습니다. 어차피 논문의 마지막 편집은 태그로 해야 돼요. 그렇지만 처음에 문서를 작성할 때만큼은 릭이 상당히 효율적이라는 것을 제가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그럼 도대체 릭은 언제 쓰면 좋을까? 첫 번째, 내용을 정말 빠르게 쳐야 될 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교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한 토시 틀리지 않고 수학식을 정확하게 쓰고자 할 때, 그럴 때 릭이 정말 유용합니다. 왜냐하면 여러 가지 단축키가 있고, 곧 이따 보여드리겠지만 여러 가지 수식 전개 또한 상당히 직관적으로 우리가 받아 적을 수 있기 때문에 그 강의록을 같은 걸 만들 때 정말 유용합니다. 저는 부끄럽지만 제 안 좋은 습관 중에 하나가 판서를 하면, 제가 손으로 필기를 하면요, 그 필기량을 반드시 잃어버려요. 제가 그 습관을 고치려고 정말 노력을 했는데 도저히 안 돼가지고 제가 태그로 합부 4년을 보낸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그 생활에 도움을 줬던 게 그 릭이었어요. 저는 그래서 수업의 강의 노트는 무조건 다 태그로 다 판서하면서 다녔습니다. 필기하면서 다녔어요. 그걸 도와줬던 게 릭이었습니다. 당신이 타자가 빨라서 그런 거 아니냐? 그건 물론 맞긴 한데, 그래도 이 릭이라는 것이 있음으로 인해서 컴파일 실수 같은 거 없이 빠르게 문서 작성할 수 있다는 점에서 릭이 상당히 꽤 유용합니다. 곧 이따 보여드릴게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비머와 같이 단순 노동이 정말 많은 경우. 그러니까 비머를 사용해 오셨던 분들이 어떻게 문서를 만드는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잠시. 비머의 슬라이드 파일 하나 만들려면 슬라이드 파일에서 슬라이드 한 장을 만들기 위해서는 우리가 뭐를 해야 되냐? 비긴 프레임, 엔드 프레임을 무한정 입력해야 돼요. 그리고 거기서 내가 비긴 프레임, 엔드 프레임 사이에 내용물이 그렇게 많냐? 그것도 아니잖아요. 그거를 매번 비긴 프레임, 엔드 프레임 입력하는 것조차도 엄청난 번거로움이라고 생각해요. 그 번거로움 같은 거를 조금 줄일 수 있는 게 이 릭이라는 소프트웨어를 쓰면 조금 줄여줄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이 레이텍 수식 코드의 실험문을 빠르게 보고 싶을 때, 이건 1번하고 살짝 연관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수식 전개가 한 13준이나 되는 문서를 만든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보통 만드는 환경이 그 얼라인이라는 환경을 이용해서 문서를 작성하게 될 텐데요. 이 얼라인에 13줄짜리 얼라인을 만드는데 그 한 줄이 엄청나게 코드가 많을 때 그게 바로 보이지가 않아요. 곧 이따 제가 예시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예. 그런 문서를 작성할 때 릭은 상당히 효과적인 솔루션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자, 그러면 이것만 들어봤을 땐 릭이 굉장히 좋아 보여요. 그렇지만 한계는 당연히 있습니다. 첫 번째는 공동 연구를 할 때 비효율적입니다. 그러니까 비효율적이라는 건 뭐냐면, 모든 사람이 릭 파일을 가지고 공유를 한다면 이건 전혀 문제가 안 돼요. 그러면 전혀 문제가 안 되고 서로 편집을 하기가 되게 쉽습니다. 그렇지만 만약에 릭이라는 소프트웨어를 거부하거나 쓰지 않는 사람이 발생한다. 아니면 오버리프를 사용을 한다. 그 경우에는 릭을 사용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릭은 아주 제한적인 범위에서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모든 패키지를 지원하지 않고요. 그 몇몇 패키지는 되게 아웃 오브 데이트 되어 있는 패키지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곧 이따 보여드리겠지만, 제가 표나 아니면 어떤 내용물 입력을 하고자 할 때 그 표 같은 경우는 타블러를 부릅니다. 근데 요즘에는 타블러리라는 아주 좋은 패키지가 있는데 그런 것에 대한 반영은 전혀 되어 있지 않아요. 더불어
뉴 커맨드를 가지고 레이텍 2에서는 뉴 커맨드를 이용해서 명령어를 만들도록 권장을 하는데 뉴 커맨드로 만드는 게 아니라 이건 DF로 만듭니다. 그러다 보니까 약간의 그 레이텍의 좀 구식 코드를 좀 쓰는 경향이 있어요. 그다음에 세 번째, 이게 제일 중요한데요. 레이텍 따라서 이런 면에서 리그로 모든 걸 해결할 수는 없어요.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포인트는 리그는 내용물을 처음 만들고자 할 때, 내용물을 처음 만들고자 하거나 아니면 정말 복잡한 수식을 계속 써야 되는데 번거롭다. 그럴 때 이 소프트웨어가 쓸만합니다. 제가 곧 이따 한번 작성하는 것을 보여드리면서 예시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자, 우선은 릭이 다 깔려있다는 가정하에 이제 몇 가지 세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 윈도우랑 맥이랑 좀 약간 상황이 달라요. 그 맥 같은 경우 설치하는 가이드를 한번 보시고 노션, 제가 그 노션 페이지를 공유하는 걸 해드렸는데 그게 공유가 됐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그 첨부했던 노션 페이지를 좀 그 노션 페이지를 통해서 그 여러 가지 그 가이드라인을 확인해 보시면 되겠어요. 예. 자, 그러면 우선 한글 문서를 어떻게 세팅해야 되는지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릭을 키고 제가 지금 이 상태로 제가 한글을 한번 작성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라고. 자, 안녕하세요 이렇게 작성을 했는데 그럼 이 상태로 컴파일이 되느냐? 안 됩니다. 자, 우선은 어떻게 작성되는지 보냐면 코드 프리뷰 플레이는 보면 여기 보시면 uncodable character an이라고 나와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지금 이 an이라는 코드는 릭이 도대체 못 읽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를 위해서 셋업을 좀 해야 되는데요. 그 셋업을 하려면 여기 상단에 있는 도큐멘트를 클릭하고 세팅을 클릭한 다음에 여기서 랭귀지를 클릭하면 여기 랭귀지가 잉글리시로 되어 있습니다. 이 랭귀지를 코리안으로 바꾸고 여기 하단에 이 코리안이 있습니다. 코리안으로 바꾼 다음에 others에 유니코드 GTEC UTF로 클릭합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여기 랭귀지 패키지에는 none으로 클릭합니다. 우리가 랭귀지 패키지를 쓸 게 없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런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클로즈를 해보면 여기 안녕하세요가 정상적으로 출력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대로는 컴파일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 수식을 우리가 레이텍으로 레이텍을 이용해서 컴파일을 할 건데요. 여기에는 그 KOTag이라는 패키지를 안 불렀기 때문입니다. 그 KOTag이라는 패키지를 어떻게 부르냐? 자, 도큐멘트를 누른 다음에 세팅을 눌러줍니다. 그러면 레이텍 프리의 엠블이라는 파트가 있는데요. 이게 어디를 얘기하냐면 도큐멘트 클래스부터 비긴 도큐멘트 전까지 그 사이에 입력할 내용을 여기다 적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패키지 여기다가 use 패키지 KOTag이라고 입력을 해주고요. apply를 눌러주고 close를 눌러준 다음에 이 단축키를 쓰면 조파를 할 수 있어요. 단축키는 뭐냐면 윈도우의 경우에는 컨트롤 R일 거고요. 그 다음에 맥 같은 경우는 지금 커맨드 R입니다. 저는 지금 현재 맥이라서 커맨드 R을 눌러주면요. 그러면 결과물이 이렇게 안녕하세요가 잘 나오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네, 컴파일 단축키는 컨트롤 R 또는 커맨드 R입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또 한글 수식에는 또 맞추려면 한글 문서에 또 맞추려면 이제 또 행간을 또 넓혀줘야 되는데 행간을 넓혀주는 옵션은 어떻게 해주냐면 여기 텍스트 레이아웃을 클릭을 하시면 뭐가 있냐면 스페이싱이라는 옵션이 있습니다. 여기 스페이싱에다가 커스텀을 누르고 1.33이라고 입력을 해주면 그 레이텍 명령어에서 죄송합니다. setStretch라는 명령어랑 같습니다. 그래서 이대로 입력해주고 제가 문장을 더 입력을 해주면
네, 이렇게 컴파일을 눌러주면 이렇게 요 간격이 요 행 간의 간격이 적절하게 벌어지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만약에 이게 없으면 만약에 이게 아까 제가 쓴 옵션이 만약에 없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싱글을 제가 눌러준다면 조판을 해보면 이와 같이 간격이 너무 좁게 나타나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한글 문서를 작성할 때는 그 간격을 적절히 조절을 해주셔야 합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여기서 이제 한글 문서를 쓰려고 한다면 이제 그 디스플레이 스타일에서 약간의 그 행동이 지나치게 벌어지는 효과가 그 현상이 반드시 발생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를 위해서는 이 옵션 정도를 프리앰블에다가 넣어주는 걸 권장합니다. 여기다가 프리앰블에다가 또 넣어줄게요. 이거는 제가 저 채팅창에 올려놓겠습니다. 네. 자, 그 다음에 주요한 단축키들이 있는데요. 이게 릭은 제가 좀 써보니까 윈도우에서는 좀 잘 작동하는데 맥에서는 조금 한계점이 좀 있어요. 약간 단축키가 좀 잘 안 먹는 게 있더라고요. 대표적으로 좀 많이 쓸만한 것은 이게 행중 수식을 작성할 때, 그 다음에 별행 수식을 작성할 때, 그리고 수식에서 여러 행을 만들 때, 그 다음에 레이텍 코드를 작성할 때, 그 다음에 라벨 입력할 때, 그 다음에 상호 참조를 입력을 할 때, 그 다음에 그 외에는 클래스마다 다른데 그 대표적으로 몇 가지를 보여드리면 특히 수식을 작성할 때 저는 좀 편하다고 생각하는데요. 결과물부터 보여드리면 예를 들어서 서메이션 n 같은 거 쓸 때 제가 커맨드 M을 누르면 윈도우 같은 경우는 컨트롤 M입니다. 컨트롤 M 또는 커맨드 M을 눌러주면 다음과 같이 화면이 갑자기 모드가 바뀐 걸 확인할 수 있어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수식을 작성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레이텍 코드 그대로 입력하시면 돼요. 그래서 SU 같은 거 치면 SU 같은 거 치면 여기 이렇게 어떤 수식이 나오는지를 이렇게 볼 수 있는 기능이 있고요. 이거를 입력한 다음에 스페이스를 눌러주면 이 수식이 바로 작성됩니다. 지금 보세요. 바로 수식으로 바뀌었어요. 이게 그러니까 내가 무엇을 작성하고 있는지 바로 보이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바탕으로 이제 한번 n 1 2 인피니티 an이라고 입력하고 이 벗어나주면 이렇게 레이텍으로 코드가 컴파일이 되는 거 확인할 수 있어요. 물론 이렇게 지금 바로 되는 것을 보고 싶지 않은 사람들도 있는데 그거는 어떻게 해제를 시키냐면 프리퍼런스를 누르시면 디스플레이에다가 네. 네, 잠시만요. 인스턴트 프리뷰를 오프를 시켜주면 다른 수식으로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인스턴트 프리뷰를 해주면 레이텍 수식으로 컴파일된 결과물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 빠른 작성을 위해서는 저 옵션을 꺼주면 좋습니다. 네. 저 옵션을 꺼주면 바로 그런 딜레이가 없이 바로 결과물을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이거 행중 수식은 이렇게 작성했고요. 행중 수식은 어떻게 작성했냐면 컨트롤 플러스 M 또는 커맨드 M을 눌렀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별행 수식은 어떻게 작성하느냐? 별행 수식은 윈도우는 컨트롤 플러스 쉬프트 플러스 M을 누르면 이렇게 별행 수식이 나옵니다. 맥은 커맨드 맥 같은 경우는 커맨드 쉬프트 M을 눌러주면 이렇게 별행 수식을 만들 수 있습니다. 자, 이와 같이 아까 쓴 것처럼 summation n1 3 infinity an을 작성하면 결과물을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또 별행 수식을 한번 만들고 싶지 않습니까? 이제 만약에
행의 전개를 여러 가지 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해요. 그럼 예를 들어서 A에는 제가 뭐 이렇게 1에 2의 n승이라고 하면, 그러면 요거는 바로 뭐와 같아요? n1 to the infinity 1에 2의 n승하고 같아지는데, 이건 무한등비급수니까 이제 이것에 대해서 풀이를 써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이제 커맨드 컨트롤 엔터 또는 커맨드 엔터를 눌러주면 바로 여기서 코드로 확인할 수 있듯이 온라인 환경으로 자동으로 바뀌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요놈 같은 경우는 요거 같은 경우는 1분의 2 마이너스 1 빼기 1분의 2 해서 요놈이 1이 되죠. 이렇게 작성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러 개의 별행 수식을 작성할 때 원래대로라면 우리가 요 코드를 한 땀 한 땀 이제 입력해야 되는데, 이럴 필요 없이 그 그리고 이게 어디 칸에 지칭이라든지 이걸 그 코드를 한 땀 한 땀 봐야 되는데, 이 릭을 쓰면 좀 그런 데에 대한 수고가 좀 줄어든다는 거죠. 그래서 릭이 문서 작성을 하는데 상당히 효과적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모듈이라는 게 있는데요. 그 기본적인 기능에서는 이제 모듈이 없습니다. 모듈 아무런 것이 지원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레이텍 같은 경우는 레이텍에서 우리가 원하는 기능을 만들기 위해서는 패키지를 불렀듯이 릭에서는 모듈을 불러오는데요. 예를 들어서 제가 지금 세팅을 보여주면 도큐멘트 세팅에서 모듈을 클릭하시면 제가 뭘 불렀냐면 theorems AMS라는 걸 불렀습니다. 이거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AMS theorem이라는 패키지를 불러온 거예요. 그리고 보시면 여기 numbered by section이라고 되어 있는 게 있는데, 이거는 섹션 번호를 따라서 입력하라는 명령어입니다. 그러니까 레이텍 코드에서 섹션에 따라서 이제 수식 번호를 부여하는 거 있죠. 네, 그거에 해당되는 옵션이 저겁니다. 제가 만약에 우선 이걸 없애보고 제가 theorem을 한번 볼게요. 여기서 theorem은 어떻게 작성하냐면 커맨드 요거 버튼 여기 상단에 있는 스탠다드에서 이 내려가시면 리즈닝이라는 파트가 있는데요. 여기서 theorem을 클릭하면 이렇게 theorem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theorem 환경을 벗어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면 되냐면 엔터,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하나는 엔터를 2번 누르면 환경에서 벗어납니다. 또 다른 방법은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누르거나 맥 같은 경우는 컨트롤 버튼을 누른 다음에 오른쪽 버튼을 눌러주면 왼쪽 버튼을 눌러주면, 그러면 insert separate theorem below, insert separate theorem above라는 게 나옵니다. 여기 단축키가 다 있어요. 이 버튼을 클릭해주면 새로운 theorem이 만들어집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두 가지 방법으로 나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단축키를 쓴다면 Ctrl P 엔터를 누르거나 Ctrl P P를 다시 Ctrl P 컨트롤을 누르거나 Ctrl P 컨트롤을 누르거나 뭐 그렇게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단축키를 알면 이 릭 문서를 쓰는데 아주 효과적입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하프생 때 릭으로 문서를 많이 작성을 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무슨 일이 있냐면, 예를 들어서 마우스를 쓰기가 상당히 불편하죠. 판서를 다 받아 써야 되니까. 저 미분 방정식 수업도 저 릭으로 썼었어요. 그래서 그 경우는 이제 우리가 그 단축키를 좀 지정을 하면 그런 부분을 좀 편리하게 바꿀 수가 있는데요. 자, 그 단축키를 어떻게 만드는지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큐멘트 세팅, 그 다음에 도큐멘트 세팅이 아니라 여기서 릭을 한 다음에 프리퍼런스를 눌러주시면 그럼 여러가지 옵션 창이 뜹니다. 그 중에서 숏컷을 눌러주시면 여러가지 옵션들이 나오는데요. 여러가지 옵션들이 나오는데, 여기서 제가 뉴 버튼을 누른 다음에 레이아웃, 프루프라는 것을 넣어볼게요. 그러니까 그 버튼을 누르면 프루프가 딱 튀어나오게 만드는 겁니다. 제가 그래서 명령어를 어떻게 할 거냐면, 명령어를 지정하기 위해서 숏컷 버튼을 누르고 커맨드 Shift P 같은 것을 제가 명령어로 쓸게요.
물론 겹칠 거예요. 기존에 쓰는 거랑 겹치긴 하는데 리디파인을 하고 제가 작성을 해보면 커맨드 시프트 P를 누르면 잠시만요. 네, 이게 나와야 되는데 잠시만요. 뭔가 잠깐 작동이 잘못됐어요. 네, 레이아웃. 네, 제가 저장은 안 한 것 같네요. 네, 레이아웃, 프루프, 커맨드 시프트 P. 아이고, 클리어. 커맨드 시프트 P. 이거 엔터를 누르고 리디파인. 그다음에 어플라이를 눌러주면 그 지금 커맨드 시프트 커맨드 P가 됐네요. 예. 그러니까 시프트 커맨드 P를 눌러주면 이렇게 프루프가 나오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시프트 커맨드 P 이렇게 프루프가 나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만약에 이제 문서를 쓸 때 여기서 이렇게 드래그할 필요 없이 여기서 드래그를 할 필요 없이 여기 드래그를 할 필요 없이 단축키를 가지고 모든 걸 만들 수 있다.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커맨드 시프트 T에다 띄오렘을 지정을 해놨는데요. 그런 다음에 이제 커맨드 시프트 P를 눌러주면 프루프가 나온다. 네. 그러니까 이제 마우스를 쓰지 않고 레이텍 문서를 쓸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립 문서를 쓸 수 있다는 거죠. 원래 레이텍 문서는 마우스를 안 썼으니까. 그러니까 단축키를 쓰면 이 문서 자체의 내용을 쓰는데 효과적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아까 소개했던 모드를 이용해서 그 레이텍의 패키지를 불러오거나 패키지의 옵션들을 불러오는 게 가능한데요. 그래서 띄오렘즈, 띄오렘 AMS를 부르거나 띄오렘즈 by numbered 같은 옵션들을 부르면 이 챕터에 따라서 번호를 부여할지, 섹션에 따라서 번호를 부여할지, 아니면 띄오렘끼리 서로 번호를 부여하게 만들지 그런 옵션들을 다 부여할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서브 이퀘이션즈 패키지도 당연히 지원하고요. 그 다음에 이퀘이션 넘버에 그러니까 이퀘이션에 해당되는 번호를 부여하는 거 있죠. 그 번호에 부여하는 것에다가 뭐 섹션별로 이렇게 분류를 한다던가 아니면 이넘 아이템 같은 패키지를 사용하는 것도 옵션이 다 제공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띄오렘 같은 경우는 이렇게 그 Alt P 아까 보여드렸듯이 Alt P 엔터를 눌러주면 새로운 환경으로 시작되는 걸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Alt A1 같은 걸 입력을 해주면 이 환경의 추가 옵션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그 띄오렘 같은 경우는 그 대괄호를 이제 비긴 띄오렘 한 다음에 대괄호를 입력을 해주면 거기에 이제 띄오렘에 관련된 뭐 정보들을 넣을 수 있어요. 뭐 누가 이 정리를 증명을 했는지 아니면 뭐 어떤 논문을 참고하라는지 그런 등등의 내용들을 적을 수 있는데 그런 것들을 적어주는 파트가 이 어디셔널 띄오렘 텍스트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거는 레이텍 이렇게 립 문서를 쓸 때 약간 살짝 헷갈릴 수 있는 포인트가 있는데 우리가 띄오렘을 쓸 때 여기에 띄오렘 하나만 있는 게 띄오렘에 그냥 이 스테이트먼트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번호를 이제 부여해서 넣어야 될 수도 있어요. 뭐 A 컨디션에 대해서 뭐 B에 대해서 뭐 그런 내용들을 적어야 될 때가 있는데 그런 내용을 적을 때는 여기서 그냥 이 numbered list나 아니면 itemize 버튼을 누르는 순간 어떤 문제가 발생해버리게 되냐면 이 띄오렘 밖을 벗어나게 됩니다. 이제 그걸 막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면 되냐면 탭 키를 눌러주면 이 안쪽으로 이렇게 인덴트 되는 어떤 그 스트럭처가 나와요. 그렇게 한 다음에 이 버튼들을 눌러주면 이렇게 문서를 만들 수 있습니다. 엔터를 2번 누르면 환경이 벗어나요. 그래서 컴플리트 소스를 보시면 그 레이텍 문서에서 작성하듯이 begin thm 여기 AAA라는 컨텐츠 넣고 여기서부터 enumerate AAA BBB CC가 나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말하고자 하는 포인트는 만약에 이제 이런 인덴테이션 하지 않았으면 어떻게 소스가 만들어지는 걸 확인할 수 있냐면 여기 begin 띄오렘에 넣어 있는 정보는 AA밖에 없고
그다음에 이누머레이트에 해당되는 정보들은 이 띠오렘 밖에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그래서 이제 그거는 우리가 원하는 형태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런 형태를 만들기 위해서는 이 탭 키를 눌러 주시면 이 안에 있는 띠오렘 안의 환경에 나오게 되는 겁니다. 컴파일을 한번 해서 보여드리면 컴파일해서 보여주면 이렇게 나오는 걸 볼 수 있어요. 만약에 이제 그렇게 안 작성하고 이 인덴트 하지 않은 것을 사용해서 보여준다면 이와 같이 원하지 않는 모양새가 나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적절한 상황에 따라서 이렇게 인덴테이션을 넣어주는 작업을 해야 될 때가 있어요. 뎁스라고 하는데. 그래서 리그 쓸 때 이 부분을 좀 주의하셔서 문서를 작성하시면 좀 좋습니다. 다음에 제가 또 리그에 대해서 좀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파트가 또 표를 만들 때 상당히 좀 유용합니다. 그러니까 레이텍에서 표를 만들려고 하면 s를 구분하는 것부터 해서 약간 좀 번거로운 작업을 좀 해야 돼요. 릭 같은 경우는 이렇게 표를 한글에서 표를 만드는 것처럼 이렇게 직관적인 인터페이스를 지원해 줍니다. 그래서 표 같은 거를 작성할 때 릭을 쓰면 좋다는 얘기고요. 그다음에 수식 작성에서 특히 뭐 행렬 같은 거 작성할 때 우리가 행렬 같은 경우도 코드를 보면 좀 복잡하죠. 행렬의 코드가 좀 상당히 복잡한데 릭에서 매트릭스를 작성할 때 이 기능을 사용하시면 상당히 편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 데코레이션 버튼 눌러주면 이렇게 8 곱하기 8행렬도 아주 직관적으로 어떻게 문서를 작성할지 잘 보인다는 거죠. 만약에 이걸 레이텍 코드로 본다면 어떻게 생기죠? 이런 식으로 코드가 생기거든요. 그럼 내가 지금 이거 몇 번째 칸에 썼는지 이거가 직관적으로 잘 안 보여요. 반면에 릭을 쓰면 이런 것들이 아주 직관적으로 잘 보이고 이렇게 결과물도 잘 나온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혹여나 질문할 수 있어요. 이게 지금 뭐 릭이 괜찮다는 건 알겠는데 이게 태그로 나오냐? 태그로 당연히 나옵니다. 태그로 나오는데요. 그걸 어떻게 하냐면 파일, 익스포트, 그 다음에 레이텍 여기서 PDF 레이텍 또는 G 태그로 이제 클릭을 해주시면 릭 파일이 저장된 폴더에서 그 탭 파일이 만들어지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 결과물을 보여드리면 이렇게 결과물이 나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태그로. 그래서 조판을 해주면 똑같이 결과물이 이렇게 나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반대로 임포트는 어떻게 되느냐? 임포트는 그렇게 원하는 성능이 나오진 않아요. 안타깝게도 그러지는 않은데 임포트를 설명하기 위해서는 조금 다른 기능을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임포트를 설명하기 전에 임포트에 대한 약간 한계나 그 한계를 좀 극복하는 방법을 조금 말씀드릴게요. 고리딱. 자, 이제 또 릭을 사용할 때 좀 불편하다고 호소하는 것 중에 하나가 태그 좀 사용했던 분들이 나는 P, 그러니까 보ल्드페이스 P를 그냥 대문자 P 또는 BBP 같은 걸로 쓰고 있는데 릭은 그걸 지원하지 않는 것 같다 라고 말하시는 분이 있는데 릭 지원합니다. 그거. 그래서 보여드리면 이제 여기 명령어 중에 어떤 게 있냐면 TX 옆에 여기 이렇게 슬래시 FOO라고 되어 있는 키가 있습니다. 자, 이걸 클릭을 해주면 new macro name이라 해서 명령어 하나 뜨니다. 자, 거기서 이제 여기에서 제가 BBP라는 것을 써볼게요. BBP. 자, BBP를 내가 어떻게 저기할 거냐면 택이라는 파트랑 릭이라는 파트가 있는데요. 여기서 제가 mass BBP라고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만약에 수식 모드에서 제가
BBP라고 쓰면 저 P가 나오죠. 그러니까 그 앞에서 레이텍에서 했던 것처럼 그 begin 도큐멘트 이전에 뭐 def나 아니면 new 커맨드와 같은 기능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런 명령어를 통해서 이 단축키를 지정할 수 있고요. 라는 것도 이제 그럼 이제 이것뿐만 아니라 예를 들어서 노름 같은 거, 노름도 쓰기 번거롭죠. 그 노름 같이 이제 그 아규멘트가 두 개가 달린 경우는 어떻게 되느냐? 자, 여기에 보시면 이제 제가 노름이라는 것을 정의를 하고요. 여기 하단에 보시면 이 좌측에 있는 것은 remove last argument, 네, 우측에 있는 것은 append argument라는 게 있습니다. append argument라는 것은 argument의 개수를 늘려달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argument를 이렇게 두 개 늘리면 이 1, 2가 나오는데요. 1, 2가 나오는데 여기서 제가 Bert, 여기에 Bert를 입력하고 여기 하단에다가 제가 이 2라는 키를 오려서 제가 밑에다 이렇게 입력을 해주고 그 다음에 제가 수식에다가 이제 노름 AX라고 이제 입력을 해주면 AX라고 입력해주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노름 기호가 잘 조판되는 것도 확인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걸 그대로 조판을 해주면 레이텍에서 결과물 또한 또 동일하게 나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당연히 이걸 칠 때는 그 이 명령어가 이 명령어 다음에 나와야 됩니다. 예, 그래서 이 명령어가 먼저 나와야 되고요. 자, 이걸 바탕으로 이제 한번 익스포트 탭 파일을 한번 뽑아내면 오버레이트를 하고 탭 파일을 뽑아내면 결과물이 어떻게 나오는 걸 확인할 수 있냐면 이렇게 여기 그 begin 도큐멘트 이후에 global long def BBP 그 다음에 global long def nom이 나오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네. 자, 그 이영재님이 여러 개의 명령어를 파일로 만들어서 삽입하는 것이 가능하냐? 라고 질문하셨는데요. 물론 가능은 합니다. 근데 이제 릭을 쓸 때 약간의 잠깐 채팅창을 좀 다시 보면서 네. 자, 이영재님이 어떤 질문을 하셨냐면 여러 개의 명령어를 파일로 만들어서 삽입을 가능한가요? 네, 그 다음에 자주 사용하는 new 커맨드를 파일로 만들어서 인풋으로 이용하는데 릭에도 비슷한 기능이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예, 가능합니다. 이 약간의 뭐 한계라면 한계고 한계라면 한계라 할 수 있는데 우선은 이영재님이 질문하신 파트를 두 가지 방법으로 해결할 수 있는데 하나는 탭 명령어로 이제 입력을 하는 경우 그 경우는 레이텍 프리앰블에다가 input 뭐 커맨드 my setting 뭐 택이라고 넣을 수 있겠죠. 뭐 이렇게 넣어서 한다면 new 커맨드 파일을 만들어서 인풋으로 넣을 수 있겠죠. 근데 이걸 원하시는 질문은 아닐 거란 말이죠. 예. 자, 그런데 릭에서도 비슷하게 인풋 기능을 지원합니다. 자, 제가 만약에 이런 파일 하나 립 파일 하나 만들었어요. 이제 립 파일 하나 만들고 그 다음에 자 new 파일을 부르고 new 파일을 제가 같은 폴더에서 7이라는 파일을 만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인서트 한 다음에 네, 이게 잠시만요. 이 키가 있는데 네, 인서트 포매팅 파일 릭 도큐멘트를 클릭을 하시면 이제 그 릭 파일을 이제 임포트를 시킬 수 있는데요. new 파일을 제가 아까 이걸 입력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와 같이 결과물이 나와요. 그러니까 미리 어떤 파일을 정의놓은 문서를 만들어 놓으면 저걸 불러들임으로써 제가 쓰고 있는 문서를 합쳐버릴 수 있죠. 네. 이걸로 답변이 될지 모르겠네요. 지금 아까 제가 정의했던 이 문서를 그대로 가져와 버렸죠. 자, 이렇게 파란 줄이 뜬 이유는 지금 무슨 문제가 발생한 거냐면 지금 언어가 일치하지 않아서 발생한 겁니다. 그래서 언어를 일치하기 위해서는 작업을 좀 해줘야 돼요.
이건 언어가 일치하지 않아서 문제 생긴 겁니다. 제가 코리안 썼고 아까 others, UTF, GTEC 썼고 non 썼고 apply, 그 다음에 이거를 save as document default로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는 KOT 부르고 네. 그러면 아까 그 여기서 불러왔던 것을 그대로 그 임포트를 하듯이 가져올 수 있죠. 그래서 립 파일을 별도로 만드셔야 돼요. 텍 파일을 만들면 안 되고 립 파일을 별도로 만들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임포트 기능에 대한 약간의 한계를 좀 소개를 하면 그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제가 릭을 좀 선호하는 파트는 어떤 경우냐면 이 수식이 너무 복잡할 때 생기는 문제점을 좀 돌아갈 때 쓰는 건데, 예를 들어서 어떤 거냐면 제가 좀 깝깝한 이런 걸 편집한다고 했을 때 이런 거, 예를 들어서 이런 거, 자 이거 딱 봐도 어리 한 부분은 여기 한 부분은 살짝 고쳐야 되는데 그거 하나 고치기가 만만치 않겠죠. 요거 한 파트 고치기가 만만치 않겠죠. 그러니까 한 파트 하나 고칠 때 그 코드 하나가 어디에서 발생하는지 그걸 중간에 좀 봐야 될 때가 종종 있는데, 그거에 대한 예시를 좀 더 보여드리기 위해서 한 가지를 가지고 좀 보여드리면, 예전에 썼던 파일을 가지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가 그래서 강의했던 자료를 가지고 한번 예시를 보여드리면, 마이 노츠, 카이네틱, 자 여기서 이제 깝깝한 계산 하나 좀 확인을 해보면, 예를 들어서 제가 자 요 파트를 이제 가져온다고 한번 해봅시다. 요 파트, 그러니까 요 파트. 자, 요 파트의 텍 코드가 어떻게 돼 있냐면 지금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서 요거 정도는 뭐 그렇게 복잡한 건 아닌데, 이거를 좀 편집하고자 할 때 릭을 쓰면 조금 살짝 편합니다. 자, 릭에서 이제 커맨드 쉬프트 M을 누르고 그 다음에 커맨드 엔터를 이렇게 여러 번 눌러줘요.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제가 이 코드를 그대로 긁어와서 카피한 다음에 여기다가 컨트롤 V를 눌러주면 이렇게 수식이 잘 입력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이것만 수정을 해준 다음에 여기서 그 코드 프리뷰에서 적절히 한 군데 수정한 다음에 이거 다시 드래그 해가지고 붙여 써주면, 이게 그 직관적으로 뭘 지금 내가 편집하고 있는지 바로 보이지 않겠어요? 이럴 때 제가 릭이 좀 쓸만하다는 거예요. 또 이런 면에서 좀 릭이 좀 편할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보시다시피 아리에 팬텀 같은 경우는 원하는 결과물이 좀, 그러니까 이런 커맨드가 나오는 건데요. 이거는 릭에서 지정된 명령어가 아니기 때문에 이런 결과물이 나온 겁니다. 자, 그 다음에 하나 더. 자, 제가 만약에 노름 XA라고 되어 있는 것을 가져온다. 이렇게 여기서 가져온다. 당연히 제대로 나오겠죠. 그 다음에 이제 약간의 이제 그 릭의 임포트에 약간 살짝 한계가 있다는 걸 좀 말씀을 드리면, 그걸 또 극복하는 방법을 알려드리는데, 지금 제가 아까 new 파일 텍이라는 파일을 뽑아냈었어요. 그 new 파일 텍이라는 파일을 뽑아냈는데, 이건 릭에서 만든 문서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그대로 한번 임포트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가 이 파일들을 다 제거하고 그 다음에 new를 파일을 만들고 제가 임포트를 해볼게요. 그 텍 파일도 임포트는 가능합니다. 완벽하진 않지만. 그래서 임포트를 누르고 레이텍 플레인을 눌러주면 여기 데스크탑에서 제가 텍 파일을 이렇게 골라낼 수 있는데요. 이거를 오픈을 해주면
네. 자, 이 파일인데 잠시만요. 자, abc라는 탭 파일을 제가 만들었어요. 네. abc라는 탭 파일을 제가 만들었습니다. 자, 그럼 abc라는 탭 파일을 제가 불러오면, 자, abc라는 탭 파일을 제가 불러오면, 잠시만요. 왜 문서가 제대로 안 만들어지네요. 자, 레이텍 플레인에서 요 파일을 가져오면, 잠시만, 제가 무슨 이상한 파일을 가져오고 있네요. 임포트 레이텍, 그 다음에 abc 문서를 가져오면, 잠시만요. 잠시 지금 닉이 멈췄네요. 자, 릭을 다시 불러오면 import plain, 예, abc 태그 불러오면 이렇게 약간 코드가 살짝 깨지는 걸 볼 수 있어요. 여기 그 한글 문서, 한글을 인식을 못하는 거거든요, 이건. 그렇지만 이제 그 릭이 읽을 수 있는 그 글로벌 데피니션 정도는 이렇게 잘 긁어오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이렇게 릭이 인식할 수 있는 정도에서는 이게 잘 가져올 수 있는데, 릭에서 지원하지 않는 형태의 명령어를 입력하면 이 결과물이, 그 원하는 결과물이 나오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 프리앰블도 보시면 아까 작성했던 파트가 잘 들어가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만약에 태그의 문서를 하나 제가 가져오겠습니다.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우리가 보통 쓰는 그 스탠다드 논문들을 한번 가져와 보면,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new command probability 뭐 1 sbvp, 그 다음에 여기서 제가 만약에 probability 이렇게 써서 작성을 한다면, 자, 이 문서를 제가 한번 가져와 보겠습니다. 자, 이 문서를 한번 제가 릭에서 한번 불러온다면, 제가 릭에서 한번 가져와 보면요, new, 그 다음에 import, 제가 문서를 가져와 보면 테스트 텍 파일이죠. 이걸 한번 가져와 보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 지금 앞에서 제가 new 커맨드로 입력한 이 probability가 여기서 잘 안 나타나요. 이거는 그 코드를 잘 보시면 레이텍스 프리앰블에 이게 잘 작성되는 걸 확인할 수 있는데, 릭스 본문에서는 이게 잘 반영이 안 되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그래서 조판하면 결과물은 잘 나오는데, 이렇게 결과물은 잘 나오는데 릭에서는 이걸 바로 인식을 못 해요. 그래서 이런 걸 해결하려면 결과적으로 결국에는 저런 데피니션을 릭에서 인식할 수 있는 데피니션으로 제공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가 종종 발생하냐면, 예를 들어서 마주할 수 있는 릭과 관련돼서 마주할 수 있는 그 케이스를 좀 소개해드리면, 그러니까 제가 만약에 논문을 이렇게 아까처럼 노름을 한번 해봅시다. 그래서 자, 이렇게 작성한다고 하면 결과물은 우리가
예상했듯이 여기서 입력한 대로 이렇게 나와요. 이렇게 나오는데 이거를 한번 리그로 한번 불러오면 아까 예상할 수 있듯이 어떻게 나오냐면 네, 이렇게 나와요. 이걸 원하는 게 아니잖아요. 이걸 원하는 건 아니죠. 자, 그렇지만 만약에 이제 이런 문서를 만들고 제가 새로운 문서를 하나 만들어 볼게요. 자, 그러면 여기서 제가 아까 probability를 이렇게 정의하고 그 다음에 요 명령을 이용해서 노름 2번 버튼 눌러주고 BERT 이렇게 해준 다음에 여기 있는 내용들을 긁어와서 여기다 입력해주면 정상적으로 나옴을 확인할 수 있어요. 지금은 언어 문제 때문에 또 이런 문제가 발생했는데 그 언어 문제를 일치시켜주면 여기서 언어 문제를 일치시켜주면 네, 여기서 언어 문제를 일치시켜 준다면 여기서 똑같이 결과물이 제대로 나오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그래서 임포트 기능은 완벽히 지원하기는 어렵고요. 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요. 네. 그렇지만 이런 방법을 이용해서 지금 제한적으로 릭 파일을 좀 연동시킬 수 있습니다. 그 비긴 띠오렘, 엔드 띠오렘 이런 거는 그 환경은 제대로 지원하지는 않고요. 이렇게 수식 기호 정도는 이런 식으로 좀 제한적으로나마 좀 단점으로 좀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은 조금 극복할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그 이미지도 이렇게 이미지도 이렇게 입력할 수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서울대 사진 아무거나 한번 가져와 볼까요? 네. 뭐 이렇게 이미지를 하나 따올게요. 이미지 하나 아무거나. 이미지를 아무거나 한번 따왔어요. JPG 파일이 다운받았네요. 여기서 이제 요 버튼을 눌러주면 이미지를 입력해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브라우저에서 데스크탑에서 제가 이미지 파일 요거를 가져와주고 여기서 스케일을 하던가 set with 버튼을 눌러서 여기 단위로 이렇게 조정할 수 있는데 여기서 이제 30으로 눌러주면 30% 텍스트 위드의 30% 간격으로 이렇게 좁혀서 나와라 라는 명령어가 잘 작동하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미지 파일도 이렇게 나오고요. 그 다음에 여기 버튼을 누르면 이렇게 아이테마이즈 문서도 쓸 수 있고 띠오렘도 쓸 수 있고 이렇게 뭐 이런 문서도 쓸 수 있어요. 그런데 이제 릭을 쓸 때 약간의 좀 마음의 장벽이라 느끼는 게 모든 프로그래밍 언어나 아니면 에디터가 그렇지만 예시가 별로 없어서 어렵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릭은 일종의 샘플 문서들을 많이 제공하고 있습니다. 여기 New from Template 누르시면 네, New from Template 누르시면 이 다양한 문서들을 지원을 해주는데요. 여기서 이제 시스템 템플릿 누르시면 다양한 문서들이 이제 예시들이 다 제공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비머 같은 걸 보면 슬라이드 비머 컨퍼런스 요 파일을 누르시면 이 비머에 대해서 어떻게 파일을 만드는지 명령어들을 다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 여기 요거 같은 경우도 퍼즈 기능을 이렇게 여기서 클릭해서 퍼즈 기능을 줄 수도 있어요. 단축키 기능을 넣으면 당연히 저 프레임 기능도 자유롭게 쉽게 만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몇몇 코드 같은 경우 예를 들어서 뭐 틱즈 코드 같은 경우를 입력하면 틱즈가 문서가 나오냐? 그건 아닙니다. 예, 지원할 수 있는 것도 역시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만약 레이트 코드를 직접 입력하고 싶다면 여기 있는 insert text 코드를 입력을 하시면 이게 레이트 코드 모드로 입력할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우선은 랩업을 하면 이 태그로, 리그로 택 문서를 작성하는 것을 다 대체할 수 있느냐? 그건 절대 아닙니다. 한계가 있어요. 애초에 태그로 논문은 태그로 받고요. 리그는 안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든 결과물은 태그로 뽑아내야 되고, 그 마지막에 편집하는 과정 또는 공동 연구자와 소통하는 과정에서는 태그로 결과적으로 문서를 만들어야 됩니다. 자, 그렇지만 아까 제가 몇 가지 예시를 보여드렸다시피 좀 복잡한 내용물을 태그로 보려니까 약간 피곤한 경우, 코드 하나하나를 이제 수정하기가 번거로울 때, 그럴 때는 리그의 도움을 받으면 보다 좀 편안하게 문서를 편집할 수 있습니다. 네. 자, 이 정도가 제가 리그에 대한 기본적인 예시를 준비했고요. 혹여나 질문이 있으시면 자유롭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채팅으로 남겨주시면 질문 제가 아는 선에서 답변해드릴게요. 네, 비머. 네. 비머를 할 때 디자인을 변경하는 노하우.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그러니까 이게 비머를 만들 때 이제 우선은 링이라는 문서 자체는 여기서 지금 짐작할 수 있듯이 여기서 디자인이 나오는 건 한 파트도 없습니다. 그래서 디자인을 고치려면 결국엔 태그 영역에서 고쳐야 됩니다. 그래서 비긴 도큐멘트 세팅에서 프리엠블 쪽을 수정을 하셔야 결과물을 바꿀 수 있습니다. 여기서 use theme warshow를 케임브리지 US와 같은 명령어를 입력해서 바꾸는 정도의 선. 그러니까 즉 결과적으로 뭘 건드는 거냐면 태그를 건드는 거죠. 그러니까 릭은 문서의 내용을 채우는 수단인 거지. 문서의 내용을 채우는 수단인 거지. 문서의 내용을 채우는 수단인 거지 디자인을 하는 파트는 아닙니다. 그래서 디자인을 좀 하려면 결과적으로는 태그로 가야 돼요. 할 수 있는, 그러니까 리그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파트는 이 내용물을 채워낼 때 좀 보다 편리하게 다룰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이걸로 답변이 들렸는지 모르겠네요. 이게 원래 같이 실습하면서 할 수 있으면 좋겠는데 이게 인터넷 강의다 보니까 실습을 하기가 만만치 않아서 좀 부족했을까 모르겠네요. 그러니까 기본적인 레이텍에서 여러분들이 쓰시는 웬만한 기능은 다 리그로 작성할 수 있습니다. 네. 다 해결하려는 건 당연히 안 되고요. 네. 자, 리그로 거대한 문서를 작성할 때 노하우를 알려줬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리그로 예전에 만들었던 문서를 하나 보여드릴게요. 제가 예전에 크릴로프 교수님의 책을 하나 리그로 만든 적이 있었는데요. 기록이 남아있나? 잠시만요. 네, 잠깐만요. 이게 리그로 기록이 남아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여기 있네, 여기 있네. 네. 네, 크릴로프 교수님의 책을 제가 예전에 리그로 한번 작성한 적이 있었는데, 그랬지?
네. 이 폴더인데요. 여기 보시면 지금 릭 파일들이 여러 개가 있어요. 그래서 한번 제가 이거를 한번 가져와 보겠습니다. 잠시만요. 네, 여기 이 파일을 가져와서 왜 그런지 왜 그럴까요? 제가 드랍박스를 꺼서 그렇네요. 잠시만요. 드랍박스를 켜겠습니다. 네. 네, 여기서 제가 예전에 아주 옛날에 작업했을 때 문서를 가져와 보면요. 제가 학부 1학년 때 못 모르고 어떤 지금은 현재 어디 학교 교수님으로 계신 분한테 책 한번 타이핑 한번 해보지 않겠니? 라고 해가지고 타이핑을 했던 적이 있었는데 맥주 그 한 10잔과 함께 이제 10잔과 함께 이제 교환한 이제 강의록이 하나 있는데 정말 옛날 책이 하나 있습니다. 크릴로프 교수님이 쓰셨던 아주 정말 옛날 책이 하나 있는데 그거에 타이핑을 한번 해보자 라는 거였어요. 네. 그러니까 옛날 파일이라서 지금 열릴지는 모르겠는데 네, 이렇게 보시면 이제 그 include라는 걸 이용해서 이렇게 파일을 다 합쳤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요 파일을 이제 클릭을 이제 이거는 파일을 합치는 과정이었고요. 이제 프리페이스 이제 그 챕터 1 같은 걸 파일을 열어보면 요런 것들이 지금 다 들어가 있어요. 지금 이게 좀 옛날에 편집한 문서라서 지금 왜 저렇게 나오는지 모르겠는데 잠시만요. 프리페이스. 네. 네, 이게 좀 약간 옛날 파일이라서 지금 제대로 안 되는데요. 이제 그 사용법을 좀 몇 가지 말씀드리면 그 질문하신 파트를 위해서는 그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여기서 제공하는 이 파일들의 여러 개를 쪼개서 그 차일드 도큐먼트라는 옵션을 이용해서 문서를 만드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제가 그러니까 차일드 도큐먼트 어떤 립 문서를 만든 다음에 여러 가지 립 문서를 만들고 거기서 차일드 도큐먼트라는 옵션을 이용해 주는 게 좋아요. 그래서 예를 좀 보여드리면 네, 여기서 이거 파일 하나 만들고 여기서 제가 그 레이텍 명령어들 몇 개 한번 쳐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걸 하고 이제 내용물 적어주고 그 다음에 새로운 파일을 하나 더 만들게요. 그 다음에 이거는 제가 아까 만든 폴더 이름에다가 뭐 AA1이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내용을 적어주고요. 자, 여기서 이제 insert file, 그 다음에 child document를 입력하고, 그 다음에 여기서 제가 지금 저 파일명이 AL1이었어요. AL1을 여기다가 인풋을 해줍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저장을 해주고요. 그런 다음에 이제 AL1에서 제가 BBP를 입력해주면 이게 P가 돼요. 그러니까 그 여기서는 제가 어떤 커맨드를 입력하지 않았죠. 제가 여기서 커맨드를 정의한 적 없습니다. 자, 그런데 AABBC라는 문서인 이제 child가 아니라 parent 문서에서 제가 이런 커맨드를 제가 입력을 해줬죠. 그래서 include를 여기서 있는 그 릭에 있는 child document 기능을 이용해주면 이런 대형 문서를 작업할 때 조금 편합니다. 이 기능이면 그 지분에 대한 답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혹시 다른 부분에 대한 질문이신가요? 네, 상호 참조 가능합니다. 보여드리면요. 그 예를 들어서 그 띠오렘을 제가 여기 입력하고, 그 다음에 여기서 insert 라벨 제가 여기다가 띠오렘 AA라 하고, 그 다음에 proof 입력하고, 그 다음에 수식도 한번 이렇게 써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도 수식을 지정할게요. insert 라벨, 그 다음 equation 1. 자, 그러면 여기선 이제 parent 문서에서 이렇게 작성이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AA1이라는 문서를 이제 한번 열어보면, 그 AA1이라는 문서를 열어보면, 그 AA1이라는 문서가 있죠, 여기. AA1이라는 문서에서 제가 한번 상호 참조를 해볼게요. 그럼 insert 크로스 레퍼런스를 클릭해 주시면 이 띠오렘 AAA를 가져올 수 있어요. 그러면 이게 띠오렘 by 띠오렘 AAA 라고 입력해주고, 제가 요거를 한번 조판을 해주면요, 결과물이 여기서는 이게 결과물이 제대로 안 나오죠. 왜냐하면 이 AA1이라는 파일을 편집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AABBC에서 제가 이거를 컴파일을 해주면 이 결과물이 여기서 잘 나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금 여기서 include라고 여기서 갑자기 새로운 페이지가 나오는 것에 되게 이상하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요. 이건 include라는 걸 써서 그렇습니다. include가 아니라 만약에 input을 써서 조판을 한다면 이렇게 나오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include는 챕터 단위로 쓸 때 유용합니다. 그래서 이 방법을 이용하면 릭을 이용해서 대형 문서를 조판하는데도 좀 효과적으로 할 수 있어요. 상호 참조 되고요. 네. 저것도 태그로 가져갈 수 있어요. 네, 보여드리면, 자, 여기서 제가 그 익스포트 플레인으로 이렇게 옮겨주면 결과물을 한번 확인해 보면, 아까 제가 이 문서가 뭐였죠? AABBC였죠? 네. AABBC. 네, AABBC 태그 보시면 여기 그 input AA1이라는 텍 파일을 가져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동시에 AA1이라는 텍 파일도 동시에 생성되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한번 이거 다시 없애보고 한번 해볼게요. 자, 한번 파일을 없애주면, 다시 없애고 다시 한번 익스포트를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바탕화면, 네, 여기서 AM1도 만들어졌고 AABBC도 만들어졌죠. 텍스트 AABBC. 여기 AABBC도 만들어진 거 확인할 수 있죠. 그래서 여기 문서 들어가는 거랑 함께 input AY1까지 동시에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이 릭을 이용해서 대형 문서를 만드는 거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래서 제가 제 경험으로 말씀드리는 건데요. 그 예전에 2014년쯤에 제가 수학을 해봤자 집합론하고 미분방정식밖에 모르던 시절에 어 지금도 못 읽겠는 박사과정 레벨의 책을 하나 쓴 박사과정이 아니라 리서치 레벨의 어떤 되게 어려운 책에 타이핑을 했던 적이 있었는데요. 총 분량이 한 600페이지쯤 됐는데 제가 그거 한 달 동안 해서 다쳤어요. 예. 그래서 만약에 태그를 했으면 그거 못했을 것 같아요. 근데 리그를 썼기 때문에 저게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좀 조판하면 바로 보이니까요. 무엇보다. 네. 혹여나 다른 질문도 있을까요? 네. 택에 관한 질문도 괜찮습니다. 최근에 어떤 분께서 그 택에 뭐 비모에 동영상을 넣을 수 있습니까? 라는 질문을 하신 적이 있는데 그건 불가능하다고 그건 불가능합니다. 네. 그런 건 불가능해요. 그런 식으로 뭐 자유롭게 평소에 궁금한 거 있으면 자유롭게 질문해 주세요. 네. 네, 녹화를 중지하고 질문 받겠습니다.